안녕하세요. 아이큐브 고객센터입니다. 아이큐브에서는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서 근로자의 인적정보, 급여정보, 공제정보를 반영하여 연말정산 결정세액 및 차감징수세액을 계산하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전자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서 주요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 항목에 대해 반영하고 결정세액 및 차감징수세액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세액 감면 공제를 설명드리기 전 세액 감면 공제 순서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자료 입력 정산명세 탭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세무서식과 동일한 순서로 공제금액이 조회됩니다. 정산명세 탭의 공제 순서는 세액 감면 후 근로소득 세액 공제, 자녀세액 공제, 연금계좌 세액 공제, 특별세액 공제 순서로 구성되어 있으나 실제 공제 순서는 화면과 같이 근로소득 세액 공제, 자녀세액 공제, 특별세액 공제, 연금계좌 세액 공제 순서로 적용됩니다. 참고로 연금계좌 세액 공제는 소득세법 제61조에 따라 후순위로 공제되기 때문에 공제 순서상 가장 마지막으로 공제됩니다. 기부금 세액 공제 중 정치자금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을 제외한 세액 공제와 외국납부 세액 공제도 정산명세 탭에서 조회되는 순서와 실제 공제 적용 순서가 다르므로 해당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실제 공제 순서에 따라 주요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 반영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액 감면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액 감면으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과 중소, 중견기업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이 있습니다. 첫째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 청년의 경우 5년까지 과세기간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70%의 소득세, 청년의 경우 90%를 연 200만 원 한도로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아이큐브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자의 감면소득을 입력하면 감면세액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급여에 감면을 적용하여 해당 데이터를 연말정산에 자동 반영하거나 급여에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연말정산에 감면을 일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에 감면을 적용하여 해당 데이터를 연말정산에 자동 반영하기 위해서는 인사정보 등록 급여정보 탭에서 사원별 감면 유형 및 감면 기간을 설정하고 지급 공제 항목 등록에서 과세인 지급 항목의 감면 여부를 여로 설정 후 상용직 급여 입력에서 감면 대상자의 급여에 감면을 적용해야 합니다. 급여 작업 시 감면을 적용했다면 연말정산 자료 입력 정산자료 입력 탭에 비과세 및 감면소득에 해당 금액이 자동 반영됩니다. 상용직 급여 입력에서 감면 대상자의 급여에 감면 적용하는 상세한 방법은 우측 상단 동영상 링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급여에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연말정산에 감면을 일괄 적용하는 경우 감면소득을 입력해야 합니다. 감면소득은 정산자료 입력 탭 비과세 및 감면소득에 감면소득을 더블클릭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및 감면소득 창에서 감면코드 설정 및 추가 입력에 감면 대상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코드는 F2키 또는 더블클릭하여 감면 대상자에 따라 T12 또는 T13 코드를 선택하면 됩니다. 감면 코드 설정 후 추가 입력에 감면 대상 급여를 입력합니다. 해당 사원의 총급여 전체가 감면소득인 경우
정산자료 입력 탭 소득명세에 반영된 급여 금액을 확인하여 해당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감면소득 금액이 반영됩니다. 급여의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연말정산의 감면을 일괄 적용하는 상세한 방법은 우측 상단 동영상 링크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면소득을 모두 반영했다면 정산자료 입력 탭 세액감면에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에 감면세액이 자동 계산되어 반영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을 더블클릭하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해년도 감면기간 시작일 종료일은 전자신고 필수 수록 항목이므로 반드시 입력해야 하며 해당 근무지에서 감면 적용받은 기간을 입력하면 됩니다. 만약 종전근무지에 감면 데이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종전근무지 탭에서 감면소득과 감면 시작일, 종료일을 입력하고 정산자료 입력 탭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 감면창에서는 현 근무지의 감면 기간을 입력하면 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취업일과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기간 종료일은 관리상 입력하는 항목으로 필요시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전체 기간을 입력하면 됩니다. 참고로 감면소득을 반영하지 않고 감면세액만 별도로 입력하여 세액 계산을 진행한 경우 본 메뉴에서 마감 시 오류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감면소득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중소 중견기업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제35조의 2에 따른 중소 중견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근로자가 내일 채움공제 만기 후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공제금 중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을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중소, 중견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감면은 기여금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세에 대해 청년의 경우 중소기업 90%, 중견기업 50%, 핵심인력은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30%의 소득세를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중소, 중견기업 성과보상기금에 따른 감면세액은 감면소득을 반영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감면소득은 정산자료 입력 탭 비과세 및 감면소득에 감면소득을 더블클릭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및 감면소득 창에서 감면코드 설정 및 추가 입력에 감면 대상 금액을 반영하면 됩니다. 코드는 F2키 또는 더블클릭하여 감면 대상자에 따라 T40, T41, T42, T43 코드 중 해당하는 코드를 선택하면 됩니다. 감면 코드 선택 후 추가 입력에 감면 대상 급여를 입력하면 감면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세액 감면의 중소기업 성과 공유 등 세액 감면을 더블클릭하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창에서 감면기간 시작일, 종료일은 전자신고 필수 수록 항목으로 반드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액공제 부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첫째로 근로소득 세액공제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공제는 거주자인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단, 총급여에 따라 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참고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 비율을 적용하여 별도의 계산식으로 공제금액이 산출됩니다. 둘째로 자녀세액 공제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세액 공제는 만 8세 이상 기본공제 대상 자녀와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 입양 신고한 공제 대상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되는 자녀 수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부양가족 명세 탭에 등록한 부양가족의 부양관계가 직계비속, 손자녀,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인 부양가족 중 조건에 일치하는 자녀 수에 따라 자동 계산되어 반영됩니다. 8세 이상이면서 자녀 공제 항목이 체크된 자녀의 경우 기본 공제 대상 자녀로 설정되며 해당 자녀 수에 따라 공제 금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1명인 경우 연 15만 원, 2명인 경우 연 30만 원,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 원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이 공제됩니다. 참고로 위탁아동인 자녀는 나이가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만 기본 공제에 자동 체크됩니다. 단 보호기간이 연장된 만 20세 이하의 위탁아동은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위탁아동의 기본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 공제를 직접 체크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출산 입양 항목을 클릭하여 구분을 선택하면 구분값에 따라 공제 금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첫째인 경우 연 30만 원, 둘째인 경우 연 50만 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 원이 공제됩니다. 자녀 공제와 출산, 입양 자녀 수는 부양가족명세 탭, 인적공제 탭에 추가 세액 공제에서 대상 인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특별세액 공제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별세액 공제는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이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료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보장성 보험료로 부양가족 명세 탭에서 각 부양가족을 선택 후 하단 공제 항목별 명세 탭에 보험료를 더블 클릭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일반 보장성 보험은 12%, 장애인 전용 보험은 15%를 1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실제 지출한 보험료가 한도 금액보다 큰 경우 한도 금액까지만 적용되어 공제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는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사용한 의료비에 대해 15%, 미수가 선천성 이상화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의료비 지급 명세 탭에서 부양가족별 의료비 금액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자는 가족명을 더블 클릭하여 반영할 수 있으며 부양가족 코드도움 창에서는 부양가족 명세 탭에 등록된 부양가족이 목록에 조회됩니다. 가족을 선택하면 주민등록번호, 관계, 본인 등 해당 여부가 자동 반영됩니다. 본인 등 해당 여부는 부양가족이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인 경우 해당으로 자동 설정됩니다. 지급처는 의료증빙 코드를 더블 클릭하여 해당하는 구분을 선택 후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의료증빙 코드가 국세청장 제공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지급 명세는 의료비에 대한 상세 내용을 반영하면 됩니다. 구분은 0번 일반, 1번 안경구입비, 2번 산후조리원 중 해당하는 구분을 선택하면 됩니다. 건수, 지출 금액은 필수 항목으로 반드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건수는 의료증빙 코드가 국세청장 제공인 경우 입력하지 않습니다. 지출 금액 입력 시 의료비 구분이 안경 또는 콘택트 렌즈 구입 비용인 경우 1인당 연 50만 원 한도로 입력이 가능하며 산후조리원 비용인 경우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산후조리원 비용은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금액을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손의료보험금은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을 의료비 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해야 하므로
국세청 홈택스 또는 보험사에서 금액을 확인하여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입력을 통해 국세청 간소화 PDF 파일로 연말정산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경우 실손의료보험금은 자동 반영됩니다. 단,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다운로드한 소득, 세액공제신고서 PDF 파일을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 업로드한 경우에는 실손의료보험금이 자동 반영되지 않으니 직접 확인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참고로 실손의료보험금 금액 반영 시 해당 연도에 지출하여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만 입력해야 합니다. 2022년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2023년에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이 있다면 해당 금액은 직접 제외하고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난임시술비 해당 여부,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 여부, 미수가 선천성 이상화 해당 여부는 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1번 해당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 여부는 해당으로 선택 시 의료비 공제 대상자의 본인 등 해당 여부 항목이 해당으로 자동 설정됩니다. 부양가족별 의료비 내역을 모두 입력 후 정산자료 입력 탭 세액 공제의 의료비 지출액을 더블 클릭하면 지출 대상자 구분별 의료비 상세 집계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출 대상자에 따라 공제 한도 및 공제 대상 금액 계산 시기 다르게 반영됩니다. 화면을 참고하여 의료비 공제 금액 계산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총급여는 4,800만 원, 본인 등 의료비 50만 원, 그 외 부양가족 의료비는 150만 원인 차원을 예시로 계산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총급여의 3%는 144만 원이며 지출한 의료비 합계가 200만 원으로 144만 원보다 크기 때문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총급여의 3%보다 크므로 의료비 공제 대상 금액 계산 기준에 따라 가 계산식으로 공제 금액을 계산하면 공제 대상 금액은 56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의료비 세액 공제 금액은 공제 대상 금액인 56만 원에서 공제율 15%를 계산한 8만 4천 원이 됩니다. 교육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자 본인,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 중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장애인인 경우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교육비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명세 탭에서 각 부양가족을 선택 후 하단 공제 항목별 명세 탭에 교육비를 더블 클릭하여 해당하는 구분에 교육비 지출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교육비 입력 시 교육비 지출 대상자별 공제 한도가 다르므로 교육비 지출 대상자별 공제 한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초중고 대상자의 지출액 중 교복, 체육복 구입 비용, 현장 체험학습 비용이 있다면 해당 금액은 각각 50만 원, 30만 원 한도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큐브에서는 해당 금액에 대해 별도로 한도 금액을 체크하지 않으므로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한도 금액만큼만 교육비 지출액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2월 28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에 대학 입학 전형료, 수능 응시료가 추가되었으므로 해당 금액이 있다면 교육비 입력 시 함께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은 본인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의 15%, 1,000만 원 초과분의 경우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정치자금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의 경우 10만 원 이하분은 110분의 100, 10만 원 초과분은 100분의 15에 대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치자금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명세 탭에서 기부금 명세서에 반영될 내역을 반영하고 공제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서 해당 연도 기부 명세 내역을 부양 가족별로 반영하고 하단 기부금 조정 명세 탭에서 기부금 조정 명세 내역 반영 및 공제 금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해당 연도 기부 명세 내역 입력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구분은 기준 자료에 따라 자료 구분과 기부 유형을 선택하면 됩니다. 자료 구분은 항목을 클릭하여 1번 국세청 자료와 2번 그 밖의 자료 중 해당하는 구분을 선택하면 됩니다. 유형은 코드를 더블 클릭하여 해당하는 구분을 선택하면 됩니다. 기부 유형 코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부금 명세서 서식의 작성 요령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비 여부, 적정 공시 여부, 납부기간은 기부 유형이 40번 일반 기부금 종교단체 외인 경우 입력합니다. 2023년 세법 개정 시 세액공제 대상 노조회비에 회계공시 요건이 신설되어 공시 시스템에 직전 회계년도의 결산 결과를 공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0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개정된 세법이 적용되므로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납부한 노동조합비는 기존과 동일하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기부금에 해당하는 노조회비가 존재하는 경우 노동조합비 여부를 1번 여로 선택하고 적정 공시 여부와 납부기간을 선택하면 됩니다. 기부 내용. 기부처는 기부처로부터 전달받은 기부금 영수증의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단, 정치자금 기부금 입력 시에는 기부금 명세서 작성 요령에 따라 기부처 항목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기부자는 관계를 더블 클릭하여 기부금을 반영할 부양가족을 선택하면 됩니다. 부양가족 코드 도움 창에서 부양가족 명세 탭에 등록된 부양가족이 목록에 조회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경우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해당 기부금의 경우 부양가족 코드 도움 창에 본인만 조회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부명세는 기부처로부터 전달받은 기부금 영수증의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기부명세의 기부장려금 신청금액은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에서만 적용할 수 있으며 기부처에 기부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기부장려금 대상 금액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공제 대상 기부금액 입력 시 총 기부금액에서 기부장려금 금액을 제외하고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연도 기부명세를 입력했다면 하단 기부금 조정명세 탭에서 기부금 조정명세 데이터 반영 및 공제 금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기부금 조정명세는 공란을 클릭하여 직접 반영하거나 기부금 조정명세 반영 버튼을 클릭하여 데이터를 자동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원을 체크하고 기부금 조정명세 반영 버튼을 클릭하면 전년도 2월 기부금과 당해년도 기부금을 체크하여 기부금 데이터를 자동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2월 기부금은 아이큐브를 통해 전년도의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해당 사원의 2월 기부금 데이터를 기부금 조정명세 탭에 자동 반영하는 경우 체크합니다. 전년도에 아이큐브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은 직원의 2월 기부금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2월 기부금을 체크하지 않고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당해년도 기부금은 상단에서 입력한 해당 연도 기부명세를 기부금 조정명세 탭에 자동 반영하는 경우 체크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기부금 데이터를 반영합니다. 기부금 조정명세에 공제 대상 기부금을 모두 반영했다면 공제금액 계산 버튼을 클릭합니다.
금액 계산 전 주의사항 한 가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부금 공제 금액 계산은 다른 소득, 세액 공제 항목을 입력 후 마지막으로 계산해야 앞서 안내드렸던 공제 순서대로 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제 금액 계산 이후에는 단수 차이, 안분 금액 차이, 표준세액 공제 적용, 한도 계산 등의 이유로 금액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경우에는 계산 이후 해당 연도 공제 금액, 소멸 금액, 이월 금액, 실세액 공제액 등 수정이 필요한 항목을 직접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에서 언급하지 않은 필독사항도 확인 후 주의하여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금액 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연도 공제 금액,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 실세액 공제액, 각 항목의 금액이 자동 계산되어 반영됩니다. 공제 순서는 기부금 유형에 따라 정치자금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 특례 우리사주 일반 기부금 순으로 공제하고 2월 기부금과 당일 기부금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2월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 후 당일 기부금을 공제합니다. 기부금액 중 해당 연도에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2월 금액으로 반영됩니다. 단, 특례 기부금과 일반 기부금의 경우에만 10년 동안 2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경우 당해년도 공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계산 시 소멸 금액으로 자동 반영됩니다. 기부금 공제 한도와 세액 공제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화면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특례 기부금, 일반 기부금에 대해 기부금 계산 후 실세액 공제액이 반영되어 있으나 정산명세 탭에서 확인 시 표준세액 공제를 적용받고 있다면 해당 기부금에 대한 공제 금액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해당 경우 연말정산 데이터를 그대로 마감하면 마감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이큐브에서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공제를 자동 반영하므로 세액 계산 시 표준세액 공제가 적용된 경우 특례 기부금, 일반 기부금에 대한 기부금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계산된 기부금 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기부금 조정 명세 탭에서 해당 기부금에 대한 데이터에 해당 연도 공제 금액과 실세액 공제액을 0원으로 수정하고 해당 금액을 소멸 금액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넷째로 표준세액 공제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표준세액 공제는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고 연 13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이큐브에서는 표준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 결정세액을 대조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세액이 자동 계산되어 반영됩니다. 정산자료 입력 탭, 표준세액 항목을 더블 클릭하면 표준세액 공제 계산창에서 결정세액 비교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로 월세액 세액 공제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월세액 세액 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이면서 국민주택 규모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으며 정산자료 입력 탭 세액 공제에 월세세액 공제 지출액을 더블 클릭하여 상세 내역을 입력하면 됩니다. 연간 월세액은 750만 원 한도로 적용되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월세 지급액의 17%,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는 15%의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반영 시 3가지 참고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입력한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둘째,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데이터를 입력하더라도 공제 금액이 계산되지 않습니다. 셋째, 표준세액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월세 세액공제 지출액이 입력되어 있어도 정산명세 탭에 세액공제 금액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거주자가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만기 시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일부 금액에 대해 900만 원을 한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연 6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화면에 안내된 금액은 제외하고 공제됩니다. 정산자료 입력 탭 세액공제에 연금계좌 불입액을 더블 클릭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면 됩니다. 11번 근로자 퇴직급여, 12번 과학기술인공제, 22번 연금저축, 71번 ISA 계좌개인연금, 72번 ISA 계좌퇴직연금 구분 중 해당하는 구분을 선택하고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납입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는 연금계좌로 전환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300만 원 한도로 추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이 있다면 71번 ISA 계좌개인연금, 72번 ISA 계좌퇴직연금 구분을 선택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단 연금계좌로 전환한 연도에만 적용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계좌 데이터 입력 시 금융회사 계좌번호는 연금, 저축 등 소득, 세액공제 명세서 작성 대상으로 반드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연금 계좌별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상세한 내용은 연금계좌 불입액 창 하단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보험료 공제와 동일하게 소득세법 제61조에 따라 공제순서 규정상 후순위로 공제되기 때문에 다른 공제를 적용받아 공제할 금액이 없다면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 세액공제 항목을 모두 반영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금액이 차감되어 정산명세 탭에서 결정세액 및 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은 해당 사원의 총급여를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진행 후 납부해야 하는 확정된 소득세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고 시 신고 기준 세액이 됩니다. 참고로 결정세액은 0원이 되는 시점까지만 공제되며 음수가 될 수 없습니다. 차감징수세액은 결정세액에서 1년 동안 해당 사원이 납부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원 단위를 절사한 금액이 계산되며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연말정산 신고 시 기준세액이 됩니다. 차감징수세액은 양수일 경우 납부, 음수일 경우 환급을 받게 되며 금액이 1,000원 미만일 경우 소액부징수가 적용됩니다. 결정세액 및 차감징수세액 검증을 완료한 이후에는 해당 사원을 체크 후 우측 상단 마감을 클릭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